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손해수선 겸임교수 겸 현직 법률사무소에서 손해사무소로 근무 중인 이윤석 손해사무사입니다. 사이버대학교에서도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인사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스킵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상마스터 채널, 유튜브에서 보상마스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쪽지가 많이 날라와서 물어보시거든요. 네이버에도 보상마스터라는 이름의 카페가, 블로그가 있는데, 제 거냐? 이거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보상마스터라는 필명을 2012년부터 네이버에서 사용을 했어요. 다만, 블로그 이름은 보상마스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블로그 이름 내가 보상마스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좀 오글거린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필명만 보상마스터로 적었었고, 블로그 이름은 사고에서 보상까지 보상 제대로 보상 삼아 요 세 가지만 운영하고 있고요. 이 보상마스터라고 들어가 있는 블로그라든가 이런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것들은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제 카페도 사고에서 보상까지라는 카페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필명만 보상마스터로 쓰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그래서 대문사진 한번 띄우고, 제가 잘 못하는 PPT 실력이지만 이렇게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자, 산재사고, 발목골절, 장애 등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상담이 들어온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담이 들어온 내용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 맞춰가지고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상담 내용은 좀 짧게 오셨어요. 짧게 왔고, 이렇게 보시죠. 자, 사고 유형은 산재사고입니다. 사고일은 2019년도 1월달이었고, 사고 장소는 천안, 진단명은 발목골절, 사고 내용 및 문의사항은 장애 등급 가능 여부, 거의 키워드급으로 짧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국 합친다면은 발목골절에 대한 산재 장애 등급이 가능한지, 이걸 질문 주신 건데요. 한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우선 이분이랑 유선 상담을 했었지만은요, 먼저 발목골절은 발목을 형성하는 뼈 자체가 경골, 비골, 거골, 종골, 중족골 등과 같이 여러 개의 뼈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발목골절이라고 말씀하시면 경골이 골절되신 건지, 비골이 골절되신 건지, 거골이 골절되신 건지, 경비골이 모두 골절되신 건지, 경비골과 거골, 종골이 모두 골절되신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명에 나와 있는 그 진단명을 알려주셔야 저도 이 정도면 후유증이 예상될 정도로 좀 다치셨구나, 아니면 이 정도면은 뼈가 얇고 잘 붓기 때문에 붓고 나면은 크게 후유증은 다행히 남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진단명을 일단 정확히 여쭤봤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산재장애는 1급에서 14급까지 있죠. 그래서 다리의 장애는 그 중에서도 8급에서 14급까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만원을 내가 버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일용직으로 보통 통상 근로개수가 적용이 됩니다.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이 통상 근로개수는 뭐냐면, 보통 이제 육체노동 하시는 분들은 일이 힘드니까 매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 100일 중에서 약 한 73일 정도는 일을 한다고 봐서 내 일당을 모두 하루 일당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73%라고 하는 통상 근로개수를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하면 109,500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평균 임금이 되고요. 여러분들 산재 입원해 계시면 또 통원은 치료 받고 있으면은 휴학급여 70% 나오는 거 있죠. 이 평균 임금, 휴학급여, 산재 지급하는 휴학급여는 이 평균 임금의 70%를 줍니다. 평균 임금의 70% 곱하고 입원한 일수 또는 통원한 그 달의 달 일수를 따져가지고 휴학급여를 매달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죠. 또 어쨌든 장애급여는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12급이 인정됐다. 그럼 12급이면은 154일치를 준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평균 임금 109,500원에 12급에 해당하는 154일을 곱해서 12급에 해당하는 장애급여를 지급하면 장애 보상은 모두 끝이 나는 거죠. 참고로 7급부터 연금입니다. 다리의 장애는 8급부터 14급까지 있는데요. 특히 한 관절에 대한 거는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먼저 8급부터 보겠습니다. 8급에 해당하는 다리에 대한 장애 내용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한쪽 다리에 3대 관절,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 가관절은 뭐냐면 가짜 관절, 즉 뼈가 붙는 과정에서 잘 안 붙는 경우도 있겠죠. 이거 분류합이라 그러는데, 안 붙는 과정에서 그 뼈 사이가 관절처럼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짜 관절, 움직이지 못하는 가짜 관절이라 그래가지고 가관절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사실 제가 이 일을 16년째 하면서
가관절이 남은 분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보통 통상적으로 골절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적용하게 되는 장애는요, 이제 관절을 쓰냐 못 쓰냐죠. 그럼 관절을 쓰냐 못 쓰냐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부분은요, 그냥 실질적으로 걸을 수 있냐, 힘을 줄 수 있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관절을 움직이는 각도를 봅니다. 각도를 봐가지고 등급 판정을 산지에서 하고 있고요. 팔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정상 각도 대비해서 이 환자분의 움직이는 발목 각도 또는 다리의 관절 각도가 정상 대비해서 4분의 1 이하로 움직일 때 인정합니다. 8급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8급 같은 경우에는 정상 대비해서 4분의 1 이하로 움직일 때 그때 495일치입니다. 8급은 인정해서 평균 임금에 곱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4분의 1 이하면요, 정상 각도가 만약에 100도로 가정했을 때 25도 이하가 되는 거죠. 근데 발목의 실제 정상 각도는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총 각도 110도로 봅니다. 110도 위로 올렸다 내렸다 안으로 꺾었다 바깥으로 꺾었다, 그 각도 합산이 110도인데 이 110도 기준으로 4분의 1 이하로 움직여야지만이 8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급으로는요, 10급이 있습니다. 10급은 2분의 1 이하로 움직일 때입니다. 297일치 인정하고요. 이거는 당연히 2분의 1 이하니까 110도 기준으로 55도 이하겠죠. 각도 합산이. 그 다음에 12급은요, 4분의 3 이하로 움직일 때입니다. 이때 154일분 인정하고, 110도에 4분의 3이면 한 82.5도 정도 될 겁니다. 한가 돼야지만 12급이 되는 것이고, 만약 82.6도부터 또는 83도부터죠. 83도부터 83도부터는 장애, 이 움직이는 장애, 관절을 쓰는 장애는 없습니다. 83도부터는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각도에 따라서 인정이 되고 있고요. 자, 요것만 제가 내용을 잽싸게 설명드렸으니까 나머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한 걸 한번 같이 보시죠. 10급입니다. 자, 한쪽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한쪽 다리 3대 관절 중 한 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 남은 사람 10급 2분의 1이고요. 한쪽 다리 3cm 이상 짧아진 사람은 스캐노그램을 통해서 단축 장애를 제무로, 이거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0급 사항이 있고, 그러면 8급이 있고 10급이 있었습니다. 12급이 있는데요. 12급 내용 보시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에 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12급은 정상 각도 대비해서 4분의 3까지 움직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약 82.5도 이하로 움직일 때는 12급에 해당이 된다 라고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내용들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다리에 대한 장애 부분만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13급 장애가 있어요. 13급부터는 관절에 대한 장애는 없고요. 일단 13급에서는 짧아진 게 있습니다.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cm 이상 짧아진 사람, 이 경우에는 13급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급이 있는데요. 자, 14급 같은 경우에는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쉽게 표현하면 동통장애라 그래서 아파요 이겁니다. 동통장애를 인정해서 14급을 인정하고 있고, 동통이 심하면 사실 13급 장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13급을 스킵하고 1cm 이상 짧아진 사람만 얘기하고 13급에 대한 신경증상을 스킵한 이유는 13급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줘야 14급 정도. 참고로 예를 들어서 발목에 대한 운동장애, 관절을 쓰는 장애 12급 나오고 아프기도 아파가 14급 나왔을 경우에는 병급해도 그냥 12급입니다. 12급.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하시고요. 최소 13급부터 최소 13급 등급 이상이 돼야 병급이 돼가지고 등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내용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들어온 것 중에서 산재장애에 대한 발목골절로 인한 산재장애 등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개인보험이 있으시다면요, 산재장애보다는 개인보험부터 먼저 처리하고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참고로 산재장애에서 등급이 잘 인정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2018년 4월부터 만들어진 보험 상품에서는 아예 산재에서 등급 나온 거 준용해서 주겠다라고 관절장애에 대해서 명시를 내버렸어요. 그 말인 즉슨 산재에서 그만큼 안 주니까 손 안 대고 코 풀겠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고, 반대로 표현하자면 2018년 4월부터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입한 상품이라면 당연히 산재부터 해가지고 일이 어려워지고 나중에 개인보험 청구하는 것보다는 개인보험부터 먼저 청구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좀 팁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궁금하신 점은 포털 검색 손해상세 이윤석을 검색해 주시든가, 또는 대표번호 1661-6585 대표번호를 이용해서 뭐 궁금한 사항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저희 아까 카페 통해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보상마스터에게 질문하기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카페는 사고에서 보상까지 네이버 카페고, 그 다음에 다음 카페에서는 사고보상지원센터라고, 사고보상지원센터라는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이 다음 카페 사고보상지원센터 하고 있는데, 네이버에서는 제가 그 이름을 안 만들었더니 어떤 분이 또 잽싸게 사고보상지원센터 똑같이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사는 게 힘들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네요. 자, 어쨌든 오늘도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